살구기를 쓴 것과 다름없는 집단 학살이에요. 없어져야만 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죽인 거예요. 전 세계 누구도 이 전쟁으로 이득을 본 사람이 한 명도 없다. 정말 우리가 이런 짓까지 했나? 대재앙 같은 거예요. 우리가 왜 희생을 감수하면서 그렇게 싸워야 돼? 이걸 반복하지 않으려고 기억해야 된다. 이번 주 주제는 인간의 흑역사. 흑역사. 이게 흑역사 그럼 보통 없었던 길로 하고 싶은 과거, 그렇죠. 부끄러운 그렇죠, 과거, 그렇죠. 수치스러운 과거 뭐 이런 지우고 걸 싶은. 그렇죠. 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이호 교수님은 이 주제를 듣고 어떤 저는 가장 먼저 떠오른 게 마녀 사냥이었어요. 마녀 사냥. 인간이 인간을 근 300년 동안 집요하게 여러 곳에서 끊임없이 이루어진 네. 학살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집단적으로 이루어졌는데 무엇이 불씨를 땡겼고 어떻게 소멸이 된 거지? 네. 또 그것이 지금은 없나? 이런 생각을 했죠. 마녀 사냥의 계기, 예. 시작. 그런 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네, 없었던 것 그러게요. 같아요. 그럼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누군가 특정되는 인물이 있다는 얘긴데. 우선은 마녀를 잡는 망치라는 책을 썼거든요. 이게 이제 이 마녀를 잡는 망치. 이것은 마녀를 식별하는 요령부터 어떻게 재판하고 어떻게 처형하고 다 써놓은 책이에요. 이 책을 쓴 사람이 바로 하인리 크라머라는 사람이에요. 하인리히 크라머. 크라머는 어떤 놈입니까? 이 사람은 수도사거든요. 그리고 성직자예요. 예. 근데 이제 하인리 크라머는 1200년경에 교황이 발표한 이단 신문자. 이단 재판을 종교 재판을 했던 신문관으로 임명돼서 각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이단 심판을 했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문제는 워낙 처음 학생 때도 교우 관계가 그렇게 썩 매끄럽지는 않았대요. 다툼이 심하고 집요했고 그래서 친구를 그 학칙의 위반이라고 고발하기도 하고 권력 지향적이고 어떤 그 삐뚤어진 성향이 이단 심판자로 임명이 됐던 것 같아요. 나한테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다 네네. 제거하고 싶어. 그리고 나 외에는 옳지 않아요. 어우. 그런데 이크라마라는 사람이 한 도시를 가게 돼요. 네. 인스부르크라는 도시인데 거기에서 한 여성을 이제 마녀로 지목을 해요. 저 이단이다. 왜 마녀를 꺼내든 거죠? 그러니까 이단이라는 게 있었다가 갑자기 마녀로 넘어간 그건 거잖아요. 뭐냐면 이게 이단이라는 뜻은 하느님을 믿는다면 하느님의 반대 세력이 있어야 돼요. 이게 악마죠. 예. 그러니까 이 악마의 그룹 속에 마녀도 있다. 그리고 페미닌, 피메일 그러잖아요. 여성 페미나, 네. 페미니즘 그러죠. FE는 신앙이란 뜻이고 마이너스는 적다는 거죠. 페미나는 적다? 신앙이 적다는 뜻이에요. 아. 그래서 여성들은 원래 신앙심이 적고 악마 유혹에 빠지기 쉽고 그래서 이들을 마녀라고 한다. 그래서 이 마녀를 척결해야 되는 것이 악마의 싸움에서 중요하다. 근데 이제 그 크라머라는 사람이 이제 헬레나라는 그 여성인데 결혼을 했어요. 이분이 마녀다. 악마에 씌운 것 같다. 왜냐하면 남편이 바람 피우는 상대 여성을 아프게 했다. 또 네? 남편하고 이제 내연 관계인 여자를 아프게 주술을 걸었다. 저주를 한 거죠. 저주를. 또 하나는 이 여성이 어떤 기사를 좋아했는데 그 기사한테 또 저주를 내렸다. 이게 이제 고소의 의미예요. 고발을 한. 또 이 사람이 한 30명 정도 다시 같이 고발했거든요. 이게 그 인스부르크 주교랑 종교재판관들이 심판을 하다 보니까 도저히 이 수도사가 얘기하는 걸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주교가
너 이 도시를 떠나라. 이상한 바보 같은 짓 하지 말고 네. 추방을 해버려요. 네. 그럼 크라머가 화가 나죠. 이 크라머가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기 싫고 이 사람 용서는 안 되겠고 그래서 마녀를 식별하는 방법 재판에 이 책을 써가지고 마녀를 잡는 망치라는 이름으로 책을 낸 거예요. 근데 크라마가 얼마나 교활하냐면 자콥 스프랭거라는 사람 공동 저자거든요. 이 야콥 스프랭거라는 사람이 그 쾰른 대학의 신학부의 학장이에요. 아, 예. 그런데 공저 앞에 일저자에 이 학장을 넣어요. 보통 자기가 앞에 와가지고 알파벳 순서대로 하면 하이니 크라마가 먼저 와야 돼요. 제이콥 스프랭거보다. 근데 이 사람 앞에 세워요. 학장을. 그 사람 더 권위가 있고 그렇죠. 유명하니까. 그렇게 하고 자기 뒤로 약간 빠지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도시에서 쫓겨나면서 굉장히 화가 나고 창피하기도 했겠죠. 예. 그래서 여기에 권위를 싣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교황 칙서를 갖다 붙이고 그래서 이게 권위가 딱 생겨버렸죠. 그렇죠. 이것을 이제 배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1486년이거든요. 예. 이게 이제 기가 막힌 해예요. 인쇄술이 나옵니다. 구텐베르크에. 그렇죠. 벌써 시작했고. 그래서 인쇄술이 딱 생겨버리니까 동시에 몇백 권이 만들어지는 거죠. 엄청난 한 29판 정도가 생겼고 이게 그래서 스테디셀러예요. 아. 또 하나는 재밌는 게 뭐냐면 지금 이렇게 두껍잖아요. 네. 일반인들이 읽기 편하게 하려고 큰 전지 같은 거에서 18번 접으면 딱 수첩이 돼요. 아. 들고 다니기 편하게. 다이제스트를 만들었나요? 핸드북이죠. 마녀 식별 핸드북. 야. 그 교황청에서는 이게 나중에 보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네. 한 3년 지나서 이건 우리가 인정할 수 없는 책이다 라고 교황청이 3년 만에 철회를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미 팔려나가요. 이미 들불처럼 번진 거죠. 크라마 진짜 교활한 찌질이의 노르위에 전 세계가 수백 년 동안 놀아났네요. 그러니까. 근데 이것은 마녀를 증명하는 책이 아니고 마녀를 판별하는 책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마녀가 아니라는 증거는 없어요. 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우선은 신 박사님은 마녀예요. 제가요? 왜냐면 나이에 비해서 젊어 보여요. 좀 동안이 늙지 않았던 아, 건 이 마녀의 힘을 빌린 판별법에 의하면 판별법에 그렇게 의하면 마녀의 힘을 빌린 거. 아 여기 나와요 그게? 그렇지. 그다음에 너무 김상욱 동안이야. 교수님도 마녀예요. 왜? 왜냐면 지금 내 말을 들으면서 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 마녀. 동안이기도 해요. 동안도 있고 동안이잖아요. 이거 완전 미륵의 관심법 아닌가요? 애들 막지 못하게. 뭐든지. 그러니까 혼잣말로 오늘 좀 뭐 어때? 너 누구랑 얘기했어? 마녀네. 어우, 야, 양말하게 너무 무섭다. 또 날씨가 흐리 콩물콩물 눈 올 것 같은데 너 마녀가 알려줬지. 교수인데 후드 입었어요. 후드. 저러고 빗자루를 탈 거야. 이렇게 해서 말도 안 되는 걸로 갖다 붙이면 네. 그냥 무조건 구치소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세속의 심판이 아니죠. 네. 세속의 심판은 증인이 있어야 되고 증거가 있어야 되고 절차가 있는데 이건 그렇지 않아요. 우선 가둬놓고 신문을 시작해요. 물어봐요. 언제부터 마녀가 됐죠? 자백을 유도하는 건가요? 아니 마녀라고 봐요. 그냥 기정사실화 해놓고 언제부터 마녀가 되고 마녀 집 연애에 가서 뭘 했지? 뭐 먹었지? 누구를 봤지? 이렇게 물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대답을 않잖아요. 마녀의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냥 말로는 안 돼요. 강한 고통을 줘야 마녀가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1시간 동안 고문을 해요. 자, 물 고문 한번 말씀드릴게요. 물 고문. 네? 물에다 빠뜨리면 물은 정화의식이 있어요. 깨끗하니까. 네. 그럼 손발을 묶습니다. 그럼 물에다 넣어요. 그럼 마녀는 물을 싫어하니까 뱉거나 빠져나올 거라고 보는 가벼우니까. 근데 못 빠져나올 가라앉죠. 그럼 마녀가 아니죠. 죽었네요. 죽었어요. 아.
이미 죽었어요. 그럼 빠져나오면 마녀죠. 불태워요. 이래주구나 또 저래주고. 이게 마녀 사냥. 이게 항변의 기여나 논리적인 것이 전혀 통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목적이 맞으면 그냥 희생양이 되는 거예요. 이게 다 그 크라머 씨가 다 적으셨다는 거죠, 책에다가. 도대체 이런 거를 왜 그렇게 사람들이 서명을 해주고 그 권위를 실어줬을까요? 왜 그랬을까를 보면 이게 사업이에요. 잡혀오는 순간부터 이 사람을 고발한 사람, 끌고 온 사람, 고문한 사람, 심판한 사람, 불 붙인 사람, 땅에 묻은 사람, 이 모든 돈을 이 사람이 내요. 죽은 사람이. 죽은 사람 돈으로 이걸 다 이루어져요. 그 재산을 털어내는 거죠. 그렇죠. 재산을 강탈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남으면 다시 주교나 교황한테. 그러니까 어느 날부터는 가난하고 힘없고 혼자 사는 여성이었다가 돈 많은 사람이 타깃이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게 사업처럼 굴러가요. 또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마녀 사냥을 여러 가지 이유를 이제 드는 경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당시 똑똑한 여성들이 많이 또 이제 타겟팅이 되는데 똑똑한 여성들이 걸린 이유 중에 하나는 이분들이 대부분 약초 같은 거를 이렇게 캐서 네. 지역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아픈 사람들이 있을 때 어떤 약초를 주면은 병이 낫고 이제 이런 것들을 알게 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나쁘게 볼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당시에 누구냐 하면 바로 종교였던 거예요. 종교가 낫게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과학 기술의 발전이 사실 불가피하게 종교랑 부딪히게 되는 지점들이 있었는데 역사에서는 원래 병 걸리면 그 종교에서 낫게 해주는 거거든요. 네. 기도를 하고 제물을 바치고 헌금을 하고 해야 되는 건데 이제는 누군가 이렇게 뭘 약을 주면 낫게 된다는 뜻은 거대한 시장이 사라지는 우리네 거예요. 밥그릇이 줄어든다. 그러니까 사실 물론 이렇게만 볼 수는 없겠지만 이런 식의 많은 그러니까 당시의 종교가 모든 것을 관장하고 있다가 특히 과학기술, 의학의 발전이 종교와 부딪힐 때 생겼던 지점들이 바로 이 마녀사냥 또 종교재판 이런 거였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게 약초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그거를 되게 잘하는 좋은 분야로 키웠으면 우리가 약학이 훨씬 빨리 발달할 수 있는 계기였을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이제 한약은 우리가 잘 알고 있고, 근데 양약은 그렇지 않을 것 같지만 사실 양약도 최초에는 결국에는 생약에서 자연의 물질에서 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다 마녀들이다, 뭐 저주를 거는 잘못된 주술이다 이러면서 이걸 다 억압해버리면 몇 세대 동안 좀 전해져 내려올 수 있었던 그런 좋은 약들의 발전을 완전히 막아버리는 시기이기도 했던 거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통계가 정확하게는 않겠지만 300년 동안 자행됐다고 하셨는데 도대체 몇 분이나 돌아가셨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은 많게는 뭐 숫자가 정확하지는 않은데 네. 제일 많이 얘기하는 분은 900만 명 정도 얘기하고 900만 명이? 어떤 분들은 뭐 10만 명 정도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유럽에 전체적으로 퍼져서 오랫동안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그 정확한 통계는 없어요. 아까 그 교수님이 얘기했을 때 주로 이제 마녀 사냥의 희생자는 힘없고 나약한 여성. 그런 데서 이제 돈 많은 사람 쪽으로 가게 됐죠. 네. 좀 보면 우리가 희생양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그 표현을 교황 바오로 2세가 정식 사과를 하거든요. 우리 교회는 유대인에 대한 차별, 이단에 대한 심판, 뭐 이민족에 대한 탄압, 또 마녀 사냥이라는 이런 굉장히 수치스러운 죄악을 저질렀다. 죄악을. 그래서 이 마녀 사냥에 희생된 여인들은 악마의 종이 아니고 무고한 희생자였음을 깊이 반성한다. 이렇게 정식으로. 그럼 저는 그랬어요. 그럼 좋다. 그렇게 한 사람이 시작했던 전체 분위기 누가 불씨를 당겼던 어떻게 사라진 거지 이게 과연? 그걸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이건 어느 순간 조용히 사라졌어요. 이게 1200년경에 이단 심판부터 시작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세속의 재판에서 못 다루는 걸 종교가 사적 처벌을 시작한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 교회가 얼마나 교활하냐면 그 당시에 우리는 영혼을 심판하는 것이지 육체를 심판하지 않으니까 영혼만 신문한 다음에 사법적 기구로 넘겨요. 처형은 너희가 해. 사법부가 생각하니까 우리가 뭐야 이게 왜 쓰레기를 치우지? 우리 뒤치다가 모든 오명을 우리가 뒤집어 쓰잖아요. 네. 종교재판에 넘을 때 증거 네. 절차가 정당했어? 입증 증거를 내. 그러니까 서서히 그게 없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또 그렇게 돼서 어떤 형태로는 지역적으로 서서히 소멸이 됐는데 제가 왜 경고를 하냐면 인쇄술의 발달이란 새로운 도구가 생겼고 정보매체. 우린 인터넷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사적 테러, 사적 처벌이라는 이유로 사이버 테러를 시작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것을 뭔가가 나한테 생각이 맞는 사람은 그게 맞다라고 동조하는 현상이 확증 편향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맞아요. 결국 그 희생자는 가장 큰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은 항변의 기회가 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죽어야만 끝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네. 아, 이게 지금 우리가 야 이렇게 반복되는 거 아니야? 라는 무서움이 드는 거고 결국은 근대 국가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특징이 모든 그 벌을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신체형을 줄 수 있는 주체는 국가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아무리 자기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도 본인이 그걸 해결하는 것을 막는 것이 근대 국가의 출발인데 이 마녀 사냥이 생겨났던 것도 뭔가 이 국가와 종교와의 갈등이 갈등이죠. 있었다는 생각이 예, 들어요. 예. 그러니까 그 이제 1200년대, 300년대 그때부터 서서히 이제 종교와 국가가 경쟁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네. 그러기 시작하자 이제 뭔가 종교가 그런 사법권을 휘둘러야겠다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사실 이 마녀 사냥을 한다는 것이 우린 사냥이라 그랬지만 재판을 하는 건데 재판을 하는 권한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너희를 단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사람들에게 이 권위를 주는 것이고 결국은 그 국가의 힘이 강해지자 이제 모든 이 사법 권한을 다 가져간 거잖아요. 근데 지금도 인터넷상에서 벌어지는 이런 것들이 원래는 그게 사실 굉장히 강력한 벌이거든요.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고 신체에 당장 눈에 보이는 해를 주지 않는 것 같지만 사실은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게 감옥에 가둔 거에 못지않은 엄청난 벌을 주는 건데 이것이 만약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 마녀 사냥 시대에 있었던 그 당하는 사람이 그 정도의 고통을 당한다면 사실 마녀 사냥과 다를 바 없는 그 사적인 지금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약간 경계하는 것 중에 하나는 정의감이 들 때 좀 네. 조심해요. 네. 이 정의감이 어디서 왔지? 이거 좀 알아봐야 돼요. 네. 내가 어떤 네. 정의감이 들 때 이게 마녀 사냥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부터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사람들의 정의감을 건드렸을 거예요. 이 마녀들이 우리에게 독을 풀고 사람들에게 저주를 죽이고 저걸 내버려두면 우리 공동체가 붕괴된다. 뭐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